아직 외신까지는 장악하지 못했나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이후로 외신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내용을 어렵게 들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군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했다. 미국 방송 CNN이 실제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본인 부인을 지키느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지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CNN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20년 뒤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은 매년 20만 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하는데요.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인데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CNN은 한국군은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적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군이 직접적인 방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건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는데요. 전문 간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주변 나팔수들은 이런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대교체론의 불씨를 스스로 꺼트린 보수는 지금 새로운 세대교체론에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신세 한동훈은 경선도 치르지 않고 여당 대표직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에 윤석열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반정치 행위들은 법치라는 구호와 자주 결합합니다. 부패한 정치권을 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차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은 정의로운 판사나 검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죠. 특히나 한동훈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세계이고 집행자와 범죄자의 세계인데 한동훈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내놓은 연설에는 청산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도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이 주장에 따르면 현 국회 다수당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을 숙주 삼아 86 운동권 세대가 특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정치주의자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망언입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이 세계관에서 여의도는 범죄자 집단으로 치환됩니다. 정치란 뭔가 더러운 일이고 편집증적 권력욕의 부산물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는 영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도 영악해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라며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한 발언 역시 좁게는 여의도와 비여의도를 나누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를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이미 다 실패로 끝났다는 건데요. 정치 혐오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도 윤석열이 써먹었던 구호고요. 대선 기간에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에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았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가지가지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다하는 엉터리 정권,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음습한 조직폭력배, 잔인 범죄 이야기를 먼저 다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정권이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운동권 정권의 실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동자, 약자, 서민 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그렇게 사기치고 실제 어려운 분들에 더 고통을 주는 그런 패거리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한동훈을 마치 혁신을 위한 인물로 내세우고 있으나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의도를 배격하고 국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구호가 그 유명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을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고 운동권 정치 청산도 윤석열이 항상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전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공산 전체주의, 카르텔 등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내세웠지만 윤석열의 국정 운영 점수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30% 박스권에 갇힌 채 벗어나지를 못했죠. 본인들이 늘 자랑하는 성과가 있다는 말을 그렇게 내세워도 말입니다. 이걸 반등시켜야 하는 과제가 한동훈에게 있지만 지금 한동훈의 지지층만 봐도 윤석열과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되레 윤석열 사상을 강화하고 나타났습니다. 본인 입으로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으라거나 법 앞에 예외는 없다더니 윤석열 측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죠.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건 지금 특검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이 제대로 증명하고 있죠. 한동훈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부 여당이라는 거죠. 국힘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힘은 야당이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여당의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재해결 시점을 노리고 있다며 쌍특검 강행을 억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자기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 기피, 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는 걸 알아야죠. 예로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을 못하게 하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관련된 입법은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다들 하나같이 김건희 방탄, 그리고 김건희 심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대놓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마치 대통령 측근의 비리 사건인 것처럼 다시 특검하려고 하는 건 특검의 보충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하루빨리 리스크를 처리하고 싶은 국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죠. 김건희와 관련된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자체가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요.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따라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재의결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당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건데 바랄 걸 바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 임명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 한동훈이 이런 걸 하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법안이 이송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재의결 표결을 거칩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결자해지를 요구해 총선 전 당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방탄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성을 잃은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장 본인 부인의 죄를 덮어주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게 제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촛불청년이었습니다.